어둠이 스며든 요양원 복도에서 70살 김수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문손잡이를 쥐었을 때 그 문 너머는 남자 화장실이라는 차가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여기서 나 같은 사람이 그녀의 속삭임이 메아리쳤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바로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었다. 김수진은 그날 아침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서울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양원 평화의 집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줄 알았던 곳이었다. 2025년 70번째 가을을 맞이하며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했다. 젊었을 때부터 가슴 깊숙이 숨겨온 비밀, 그 트랜스젠더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드디어 여성으로서의 옷을 입고 거울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가족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수진의 삶은 1950년대 후반,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태어날 때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다. 가난한 노동자 가정의 외동아들로 아버지의 기대를 짊어지고 자랐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편함이 싹텄다. 거울 속 소년의 모습이 낯설었고 어머니의 치마를 몰래 입고 싶어 안달이 났다. 왜 나만 이렇게 이상한 거지? 10살 무렵 그녀는 혼자서 울며 중얼거렸다. 그때는 트랜스젠더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했다. 그냥 세상과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1970년대 산업화의 물결이 서울을 휩쓸던 시기. 수진은 대학에 입학하며 자유를 꿈꿨다. 하지만 군대 입대가 그녀의 악몽이 되었다. 남성으로서의 의무를 강요받는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제대 후 그녀는 결혼을 압박받았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사회의 기대를 피하기 위해. 25살에 만난 여인 박영희와의 결혼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생존의 선택이었다. 영희는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수진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결혼 생활은 평범해 보였지만 수진의 내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첫 아이, 아들 민호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기뻤지만 동시에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가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민호는 1985년에 태어났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란 그는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속에 자랐다. 수진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거울 앞에서 몰래 화장을 하곤 했다. 그 짧은 순간들이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1990년대 들어 한국 사회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LGBT 커뮤니티가 싹트기 시작했지만 수진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였다. 그녀는 40대 중반에 접어들며 점점 더 힘들어졌다. 영희와의 관계는 형식적이었고 민호는 10대 소년으로서 반항적이었다. 어느 날 민호가 우연히 아버지의 방에서 여성 옷을 발견했다. 아빠,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숨겨? 16살 민호의 물음에 수진은 무너졌다. 민호야, 아빠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날 밤 집안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민호는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차 소리쳤다. 아빠가 미쳤어. 이 집에 이상한 사람이 사는 거야. 영희는 조용히 울었고 수진은 처음으로 이혼을 고려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2000년대 초 민호가 대학에 가고 영희가 병으로 쓰러지자 수진의 삶은 더 무거워졌다. 영희의 마지막 순간 병상에서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당신의 진심을 숨기지 마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 영희의 죽음은 수진에게 해방의 문을 열었다. 50대 후반 그녀는 마침내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다. 서울의 작은 클리닉에서 그녀는 김수진으로 이름을 바꾸는 서류를 작성했다. 이제 나로 살 수 있어.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멀어져 있었다.
결혼한 민호는 아내와 딸을 두고 바쁜 삶을 살았고 어머니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는 아빠일 뿐이야. 시간은 흘렀다. 2010년대 한국에서 동성애자 권리운동이 본격화되며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다. 수지는 은퇴 후 LGBT 지원단체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이안을 얻었다. 우리는 괴물이 아니야. 그냥 사랑받고 싶은 인간일 뿐. 하지만 나이 든 몸은 점점 쇠약해졌다. 2020년 관절염과 심장 문제로 요양원 입소가 불가피해졌다. 평화의 집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현대적인 시설이었지만 직원들의 편견은 여전했다. 김수진 씨, 남자 화장실 이용하세요. 규정상 간호사의 말에 수지는 처음으로 저항했다. 나는 여성이에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그날 오후 사건은 터졌다. 수진이 여성 화장실 앞에서 주저할 때 한 직원이 다가와 소리쳤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남자 쪽으로 가세요. 주변 노인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발, 나를 사람으로 봐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민호가 나타났다. 그는 매주 방문하던 중이었고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터였다. 민호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10년 전과 달랐다. 이제 그는 40대 중반 IT 회사 중간 관리자로서 바쁜 삶을 살았지만 최근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있었다. 민호는 처음 어머니의 변화를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지우는 거야? 그는 아내에게조차 털어놓지 않고 어머니를 피했다. 하지만 딸아이의 출생, 그리고 사회 뉴스에서 본 트랜스젠더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사는 거지? 10살 딸의 질문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머니의 일기를 훔쳐 읽었다. 그 안에는 젊었을 때의 고통, 가족을 위한 희생,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적혀 있었다. 민호야,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호의 눈물이 흘렀다. 요양원 복도에서 민호는 앞으로 나섰다. 엄마, 기다려.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직원들이 멈칫했다.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여성입니다. 화장실 규정을 바꾸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수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민호야.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엄마. 지금까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에 요양원 전체가 숨을 죽였다. 노인 한 명이 속삭였다. 저 아들, 대단하네. 직원들은 당황하며 물러섰고 다음날 요양원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화장실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진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전환점이었다. 민호의 행동은 요양원을 뒤흔들었고 곧 지역신문에 실렸다. 70대 트랜스젠더 여성의 권리, 아들의 용기로 빛을 보다. 기사의 제목처럼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요양원은 성별 중립 화장실을 설치했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수지는 처음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 민호야, 고마워. 내 덕분에 엄마는 이제 살만해. 하지만 이 변화는 민호의 내면에서도 일어났다. 그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수지는 미소 지었다. 너도 아팠으니까. 우리 모두 아팠어.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민호는 딸아이를 데려와 할머니를 소개했다. 할머니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배울 게 많을 거야.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수진의 가슴을 녹였다. 시간은 다시 흘렀다. 2025년 겨울, 수진은 요양원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서울을 보았다.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숨김의 연속이 아니었다. 민호는 매일 전화를 걸었고 함께 산책을 나섰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지켜줄게요. 그의 말에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이미 충분해. 내가 곁에 있다는 게. 수진의 회상은 그날 밤에도 이어졌다. 젊었을 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1970년대 서울,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그녀는 매일 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에 강변을 걸었다. 한강의 물소리가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언젠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때 그녀는 아직 민준이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성으로서의 꿈을 키워갔다. 동네 도서관에서 몰래 읽은 서적들, 외국 잡지에서 본 트랜스젠더 이야기들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영희와의 결혼 후 첫 해는 달콤 쌉싸름했다. 영희는 수진의 부드러운 면을 사랑했지만 남편의 이상한 습관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여보, 왜 가끔 그렇게 여성스러운 걸 좋아하세요? 수진은 웃으며 넘겼다. 그냥 장난이야.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커져갔다. 민호가 태어난 날 병원에서 아기를 안아 올릴 때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다.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민호의 유학이 수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냈다. 주말이면 공원에 데리고 가서 놀아주었고 학교 숙제를 도와주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서 옷장 속에 숨긴 치마를 꺼내 입었다. 그 순간의 해방감이 그녀를 살게 했다. 1990년대 초 민호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수지는 처음으로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열린 LGBT 지지 모임.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당신도 나처럼 한 50대 남성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나는 여성이야 라고 말할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이 그녀를 기다렸다. 민호의 반항기, 10대 시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민호가 집에 울며 돌아오던 날, 수지는 아버지로서의 힘을 보여주려 했었다. 아들아, 세상은 가혹하지만 너는 강해질 수 있어. 하지만 민호는 아버지의 약한 면을 느꼈다. 아빠는 왜 항상 울상인가요? 강한 척하지 마세요. 그 말은 수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더 깊이 숨겼다. 2000년대 민호가 대학에 가고 영희의 건강이 나빠지자 수진의 삶은 위기에 처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피로가 쌓인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영희의 창백한 얼굴이 기다렸다. 민준 씨, 당신도 쉬세요. 우리 함께. 영희의 말에 수지는 눈물을 삼켰다. 영희의 죽음 후 빈집은 고요했다. 민호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를 외면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 수지는 혼자 중얼거렸다. 변화는 55살에 왔다.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날 거울 속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가슴이 부드러워지고 피부가 매끄러워졌다. 이게 나야. 이름 변경 서류를 제출한 후 그녀는 민호에게 편지를 썼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진짜 자신을 찾았어. 용서해 줄 수 있니?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LGBT 단체 활동을 통해 그녀는 강연을 하고 상담을 했다.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어요. 삶은 한 번뿐이에요. 요양원 입소 후 수진의 일상은 조용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창밖의 산책로를 보며 산책을 꿈꿨다. 다른 노인들과의 대화에서 그녀는 조심스러웠다. 김수진 씨, 예쁜 옷이네요. 한 할머니의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화장실 문제는 매일의 고통이었다. 여성 화장실을 왜 못 쓰나요? 직원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규정이에요. 민호의 변화는 점진적이었다. 30대 후반,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 속에서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아내의 임신 소식에 기뻤지만 우리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회사 동료의 커밍아웃 이야기를 듣고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 사람처럼 엄마도 고통받았을까? 그는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트랜스젠더 부모의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을 열었다.
방문이 시작된 건 2022년부터. 처음엔 어색했다. 엄마, 건강하세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민호야, 와줘서 고마워. 대화는 짧았지만 점점 깊어졌다. 민호는 딸을 데려오며 말했다. 할머니 만나러 왔어요. 아이의 포옹이 수진을 녹였다. 할머니, 왜 할아버지처럼 보이세요? 아이의 질문에 민호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특별한 사람이야.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지. 그날 사건 후 요양원은 변했다. 민호의 행동은 다른 가족들의 공감을 샀다. 한 노인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고백했다. 회의에서 요양원장은 포용의 문화를 만들자고 선언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닦았다. 이게 꿈인가? 민호와의 관계는 이제 더 단단해졌다. 주말 산책에서 그는 말했다. 엄마, 제가 늦었어요. 하지만 이제 영원히 곁에 있을게요. 수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수진의 어린 시절 기억은 더 선명해졌다. 1960년대 서울의 판자촌에서 자란 그녀는 거리에서 놀며 시간을 보냈다. 이웃 아이들이 공차는 소리에 섞여 그녀는 혼자 인형놀이를 했다. 왜 나만 소녀처럼 느껴질까? 어머니는 바빴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 수지는 아버지의 구두를 닦으며 언젠가 나도 예쁜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라고 상상했다. 청소년기, 학교 생활은 고통이었다. 체육 시간, 남학생들 사이에서 그녀는 몸을 숨겼다. 민준아, 왜 그렇게 약해? 친구들의 조롱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힌 날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유일한 친구였다. 사랑이란 게 나한테도 올까? 대학 시절 197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캠퍼스를 달궜다. 수지는 시위에 참여하며 자유를 외쳤지만 자신의 자유는 멀었다. 사회가 변하면 나도 변할 수 있을까? 도서관에서 본 서양 심리학 책이 그녀를 깨우쳤다. 젠더 디스포리아 그 단어를 처음 본 순간 세상이 밝아졌다. 군대 생활은 지옥이었다. 2년간의 고문 같은 시간. 이 몸이 싫어. 야간 경계 근무 중 그녀는 하늘을 보며 울었다. 제대 후 결혼 압박. 영희는 이웃집 딸로 수진의 유일한 오아시스였다. 결혼식 날 하얀 턱시도를 입은 그녀는 속으로 울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민호의 성장기, 수지는 완벽한 아버지를 연기했다. 직장 생활은 고되지만 보람 있었다. 엔지니어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 자부심. 하지만 밤의 비밀은 커졌다. 1995년 민호의 중학교 졸업식. 무대에서 상을 받는 아들을 보며 수지는 자랑스러웠다. 내 아들, 잘 자랐어. 집에 돌아와 영희와 포옹하며 그녀는 속으로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이라고 빌었다. 민호의 반항. 2000년 초 고등학교 시절 민호는 아버지의 엄격함에 반발했다. 아빠는 왜 항상 컨트롤하려 해? 싸움 끝에 수지는 참았다. 하지만 그날 밤 민호가 방을 뒤지며 여성 용품을 발견한 순간 모든 게 폭발했다. 이게 뭐야? 아빠가 게이냐? 민호의 비명에 영희가 달려왔다. 민호야, 진정해. 아빠는 수지는 무릎 꿇었다. 아들아, 설명할게. 하지만 지금은 안 돼. 그날 가족은 갈라졌다. 영희의 병. 2005년. 암 진단 후 수지는 밤낮 없이 병원을 오갔다. 영희야, 내게 해준 게 없었어. 영희는 미소 지었다. 당신은 충분했어. 이제 자신을 사랑해. 장례식 후 민호는 아버지를 탓했다. 아빠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 받았어.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변화의 시작. 2010년. 55살 생일에 수지는 클리닉을 찾았다. 의사의 말, 당신은 용감해요. 호르몬 주사 후 변화가 왔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몸매가 변했다. 이름 변경 후 그녀는 거리를 걸었다. 이게
자유야. 하지만 민호의 침묵은 계속되었다. LGBT 활동 2012년 서울 퀴어 문화제에서 수지는 연설했다. 나이 들어서야 알았어요.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청중의 박수가 그녀를 감쌌다. 집으로 돌아와 민호에게 전화했다. 아들아, 엄마가 활동해. 침묵 후 끊김. 요양원 생활 2020년 입소 첫날 수지는 불안했다. 여기서 나로 살 수 있을까? 동료 노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하지만 몇몇은 따뜻했다. 수진 씨, 예쁘세요. 화장실 갈등은 매일. 규정대로 직원의 말에 그녀는 참았다. 민호의 각성 2021년 딸의 유치원 행사에서 아이가 아빠, 왜 할머니 안 데려와? 물었다. 민호는 검색했다. 트랜스젠더 부모 영상을 보며 울었다. 엄마, 고통받았구나. 그는 편지를 썼다. 미안해요. 만나요. 첫 방문, 어색함. 차 한잔 마시며 엄마, 변했네요. 수진, 내 덕분이야. 대화가 이어지며 민호는 과거를 털어놨다. 제가 무서웠어요. 세상이 엄마를 해칠까봐. 사건 후 요양원의 변화. 성별 교육 세미나. 수지는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공감이 모든 걸 바꿔요. 민호는 자랑스러웠다. 엄마, 강해. 겨울 산책, 눈 속에서. 민호야, 내가 내 인생의 빛이야. 민호, 엄마가 제 빛이에요. 그들의 발자국이 눈 위에 새겨졌다. 수진의 과거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1950년대 말, 전쟁 후유증 속 서울. 판자집 지붕 아래 그녀는 어머니의 헌옷을 입고 놀았다. 엄마처럼 되고 싶어. 아버지의 매가 두려웠지만 그녀의 꿈은 꺾이지 않았다. 1960년대 초등학교, 교복 속 불편함. 왜 소년들이 나와 달라? 선생님의 칭찬. 민준이는 착한 애가 아이러니했다.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다. 여성의 초상. 1970년대 대학, 운동권 친구들. 자유를 위해 싸워. 그녀는 외쳤지만 자신의 쇠사슬은 보이지 않았다. 연애, 불가능. 누가 나 같은 사람을. 군대, 1978년. 훈련소에서 남자로 살아. 구호가 메아리 쳤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참았다. 편지에서 영희에게 곧 만나자 썼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결혼, 1980년. 영희의 미소가 구원. 민준 씨, 행복할게요. 신혼여행 제주도. 바다 보며 수지는 울었다. 이 사랑, 진짜일까? 민호 탄생, 1985년. 병원 울음소리. 내 아들. 수지는 안아 올리며 엄마가 되게 속으로 다짐. 1990년대 민호 교육. 공부에, 성공에. 하지만 수진의 비밀 서랍은 커졌다. 화장품, 브라. 영희가 눈치챘다. 여보, 괜찮아요? 응, 그냥. 2000년 민호 대학. 아빠, 고마워. 졸업식 포옹. 하지만 그의 영희의 기침이 시작됐다. 민호의 발견 2001년. 아빠의 방. 충격. 너는 변태야. 수진의 눈물. 아들아, 사랑해. 영희 병세 2003년. 민준아, 민호를 부탁해. 죽음의 순간 자신을 용서해. 2010년 치료 시작. 김수진 서류. 거울 속 여성. 드디어. 2015년 퀴어 퍼레이드. 깃발 흔들며 나는 나야. 민호의 부재가 아팠다. 요양원 2020년. 환영합니다. 하지만 화장실 문 앞, 남자 쪽 눈물. 민호 변화 2022년. 상담소. 엄마를 용서하고 싶어요. 편지. 만나요. 대화 깊어짐. 엄마의 고통. 느껴져요. 수진, 내가 이해해주니. 치유됐어. 사건, 복도.
민호의 외침. 어머니예요. 요양원 충격. 변화. 세미나. 다양성 존중. 수진 연설. 감사해요. 모두. 민호 딸. 할머니 사랑의 가족 모임. 봄. 공원. 엄마. 앞으로도 함께. 수진 미소. 영원히. 수진의 내면 독백이 이어졌다. 왜 이 몸에 갇혔을까? 어린 시절 한강변, 물에 비친 소년. 저게, 아니야. 학교, 왕따. 여자애처럼, 조롱. 집, 울음. 대학, 사랑꿈 하지만 남자로서 강요. 군대, 자살 생각. 참아. 가족 이해. 결혼, 영희의 온기. 사랑할게 하지만 죄책. 민호, 아빠, 첫말 기쁨. 비밀, 밤 화장. 이게 나. 발견, 민호 분노. 가족 파탄. 영희, 사라져 마지막. 치료, 변화. 여성으로. 활동, 나와줘. 외침. 요양원, 고립. 인정받고 싶어. 민호, 미안, 퐁. 사건, 용기. 지켜줄게. 변화, 요양원. 새 시작. 가족, 웃음. 행복. 여름, 바다. 자유아. 수진의 회상은 가을바람처럼 스쳤다. 1980년대, 직장 생활. 열심히 해. 하지만 속 여성으로 일하고 싶어. 민호 학교. 아빠 최고. 자랑. 영희. 함께 가자. 여행. 2000년대. 민호 연애. 아빠 조언. 수진. 사랑은 진심. 발견 후. 회복. 영희 중재. 이해해. 민호야. 영희 병. 엄마. 민호 울음. 죽음 후. 수진 홀로. 살아야 해. 2011년. 수술 고려. 용기 내. 2013년. 커밍아웃 가족 모임. 민호 부재. 2017년. 단체 리더. 희망 줘. 2021년. 민호 방문. 엄마. 2023년. 손녀. 할머니. 사건 후. 미디어. 용기 이야기. 요양원. 친구들. 수진 씨. 멋져. 민호 프로모션. 엄마 덕. 겨울. 불꽃놀이. 새해. 새삼. 시간의 흐름. 수진의 성숙. 과거 용서. 민호와 대화. 내 엄마로서. 젊음 회상. 꿈 변화 올 거야. 현재. 요양원 리더. 포용 가르쳐. 민호. 가족 여행 제주. 바다 앞. 엄마. 아름다워. 변화 지속. 사회 뉴스. 트랜스 권리. 수진. 내 이야기. 도움돼. 결말 향해. 봄꽃. 인생 꽃 피워. 최종. 2026년. 수진 71세. 요양원 창가. 민호와. 고마워. 아들. 과거 현재 연결. 모든 고통. 이 순간 이해. 민호. 엄마 사랑해. 요양원. 축제. 다양성의 날. 수진 연설. 사랑이 승리해. 가족 포옹. 눈물. 미소. 끝. 하늘 보며. 평화로워. 의미. 수용과 사랑의 힘. 인생 여정. 변화 가능성.